좀 전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그 블록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PCP 아까 전에 올렸던 그 코인도 그렇고 요즘 뭐 메시 뭐 등등 많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한 것들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기를 치는 애들 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블록딜은 원래 나쁜 얘기들이 아니에요. 블록딜이란 해외 VC들이나 또는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하는 투자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블록 그야말로 한 덩어리에 딜을 한다라는 형태로 돼서 블록 크게 딜을 하는 블록에 딜을 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OTC 거래라고 해서 장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블록딜러도 많이 코인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상장 후에도 투자사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코인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을 잘하는 애들에게 내가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시드, 정말 그 초창기 엔젤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 좋은 것들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블록딜 제대로 하는 코인들은 전혀 뭐 사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요시하는 거는 블록딜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블록딜 사기. 블록딜 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게 사기고 어떤 게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금방 드린 것처럼 블록딜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모든 블록딜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기를 하는 습성을 가진 애들의 그 범죄 행위를 우리가 살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걸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PCP 코인들, 이런 것들을 걸르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기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거든요. ICO라고 해서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을 판매하는 행위가 극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7년도 18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런 애들의 사기꾼들을 ICO를 금지를 시킵니다. ICO 금지. 막말로 좀 편하게 설명하자 그러면 재단들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상장하기 전에 일반인들에게 막 파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거래소 상장시켜놓고 그 거래소 상장시킨 게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ICO에 불법으로 하다가 불법 사기를 하는 애들이 스테이킹이라는 형태래요. 스테이킹도 나쁜 말 아니에요. ICO 당연히 나쁜 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애들이 나쁜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걸 가지고 애들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스테이킹 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무튼 그건 이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사기치는 애들이 또 유행이 지났어요. 아무튼 ICO 같은 ICO 사기를 치다가 지금 이제 이전에 또 스테이킹 치다가 이제는 블록딜이라는 형태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예전에 블록딜을 하시던 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고 사기꾼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소문이 나니까 사기꾼들이 오고 가지고 사기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블록딜로 넘어왔는데, 대부분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ICO를 못하게 하니까 상장된 코인, 비상장 코인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상한 거래소 상장시킵니다. 상장을 시켜요. 비상장이 아니라는 거죠. 비상장이 아니고 상장을 시켜요. 상장을 시켰는데 어디다 시키냐,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엘뱅크나 XT.com,
것처럼 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들이에요. 근데 이런 데에 상장시켜 놓고 영업하는 애들이 뭐라고 하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고 뻥을 쳐요. 물론 글로벌 거래소겠죠. 외국에 있으니까. 글로벌 거래소긴 한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들입니다. 엘뱅크 가보시면 대부분의 사기 코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실제로 상장하려고 하는 좋은 코인들은 좋은 거래소 가려고 노력하는데 엘뱅크는 XT 가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 XT와 엘뱅크는 그냥 한 2천만 원 주면 상장시켜줘요. 그리고 엘뱅크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이 사기 코인만 자꾸 받을 수 없으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그냥 공짜로 상장시켜줍니다.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좋은 코인들은 엘뱅크 XT닷컴에 상장시켜준다 그래도 상장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엘뱅크 상장을 해요. XT닷컴 상장시켜놓고 나중에 좋은 거래소 갈 때 엘뱅크나 XT닷컴에 있다고 상장을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하냐. 엘뱅크나 XT닷컴 고의로 상패를 합니다. 또는 리브랜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는 엘뱅크나 XT닷컴에 없다라고 보인 다음에 좋은 거래를 상장시켜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판다. 일단 거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부분인데 왜 여기 들어간 것 자체가 그냥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전 다놓고 얘기합니다. 쓰레기 거래소입니다. 절대 여기에 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여튼 비상장돼 있는 거를 금지하니까 이제 상장을 시켜놓고 코인을 판매를 해요. 근데 코인을 상장이 됐는데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요. 와, 상장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예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100원이었는데 한 10일 지났는데 1만원 돼 있어요. 또 한 10일 지났는데 한 3만원 되는 거예요. 3만원. 벌써 뭐 30배 뛰었네요. 300배네. 3만원이면 300배 뛰었네요.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3만원인데 특별히 우리가 너한테 만원에 개당 만원에 팔게. 한 3분의 1 가격 또는 한 5분의 1 가격 팔아요. 개당 5천원에 팔게. 대신 내가 지금 싸게 주잖아. 싸게 주는 대신 락업을 걸게. 락업 뭐냐, 뭐 한 6개월 있다가 6개월 요새 양호한 것 같아요. 6개월 양호한 것 같아요. 막 3개월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6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매월 20%씩 또는 뭐 한 10%씩 락업을 해제해줄게. 해줄게 하는 형태로 블록 딜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보셨죠? 스테이킹 사기에 보시면 딱 락업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0원 여기 이제 100원에 상장을 했어요. 뭐 펌핑 막 이렇게 했겠죠. 자, 여기 한 3만원 3만원 할게요. 자, 이렇게 가격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일째 됐을 때. 11월 여기 너무 작구나. 다시 월봉으로 가볼게요. 자,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여기서 가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와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왜냐? 그냥 자전거래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자, 그림판에서 보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을 때 보시면 여기 1.8원이에요. 1.8원, 1.8 USDT죠. 1.8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가 1.7, 또 1.8 왔다 갔다, 1.80이랑 79랑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호가 걸린 거 보세요. 0.3, 10일이에요. 호가 다 비어 있어.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 내역 보세요. 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호가는 비어 있는데 무슨 거래? 뭐야? 보시도 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코인 거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코인스빗 아시는데요? 이런 데 상장시켜 놓습니다. 이런 데 상장시켜 상장됐다고 하는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다
그냥 자전거래죠. 예. 자, 이렇게 자전거래 하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자, 6개월쯤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악덕한 재단인데 20%의 락업 해제가 되겠죠. 자, 100원의 코인이 3만원을 갔는데 우리가 한 5천원쯤에 샀다고 해봅시다. 5천원 가격이 여기란 말이죠. 너무 높은데 아무튼 여기란 말이죠. 근데 20% 코인의 락업이 풀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재단은 내가 5천원에 팔았는데 왜 3만원짜리를 받아줘요? 아무도 거래한 거 없잖아요. 누가 받아요? 재단밖에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거래 안 하니까 예. 시장가로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예. 어떻게 될까요? 급락하겠죠. 예. 자, 그런 케이스 여기 보입니다. 자, 쭉 올라왔다가 예. 그냥 보세요. 거래량 하나도 없어. 거래량 거의 없어. 근데 퍽 떨어지죠. 누군가 그냥 시장가로 파는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누군가가 또 톡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웃기죠. 예.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왜? 거래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누가 살까? 예. 락업이 풀렸는데 절대 아무도 안 사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빵 하면서 100원에 상장했는데 아마 뭐 10원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죠. 왜? 선사를 없는데 누가 올라가요? 이 프로젝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면 여기서 이런 뭐 코인스빗 이런 데 상장시킬까요?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판입니다. 자, 그 스테이킹 이게 이제 버전업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기 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기꾼이 이렇게 친다는 거고 사기를 안 치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아요. 제대로 합니다. 사업 제대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뭐가 사기가 아니냐? 블록체인 사기 같은데? 라고 하는데 사기가 아닌 코인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사기가 되는지. 자, 제가 뭐 코인을 좋은 프로젝트 이름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런 코인들 혹시나 사거나 홍보가 될까봐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ICO를 하든 블록딜을 하든 유통량이 중요합니다. 자, 제대로 기업된 기업들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 많이 된다고 하면 아까워요. 왜냐? 지금 생각해 볼게요. 지금 100원이에요. 우리의 값어치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우리 코인이 1만원 갈 거다 생각해 보세요. 100원에 유통을 할까요? 가지고 있으면 만원 되는데 100배 뛰는데 그러면 재단에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유통량이 정말 조금만 유통시킵니다. 자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대한의 적은 양을 유통을 해서 최대한의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만원 만들어서 할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업을 니네가 판단해서 제대로 해줘라. 예를 들어서 블록딜 물량이 뭐 1000만 개라고 치면 1000만 개가 5억이야. 근데 1000만 개에 5억을 니네가 주면 우리가 1000만 개 줄게. 대신 1000만 개가 시장에 많이 풀어지면 우리 받을 자신이 없어. 그리고 아직까지 생태계가 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플랫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2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2년 동안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 같아. 사업을 확장을 해야 돼. 확장하는 동안 많은 홀더들도 생기고 중간에 뭐 거래소들도 상장을 하고 할 거야. 그래서 매월 2년간 매월 뭐 락업을 해제시켜줄게. 24개월 동안 락업 해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물량만. 보통 얘들 아까 PCB 보니까 50억 개를 발행해서 5% 정도를 그러니까 지네 말이죠. 5% 50% 팔았는지 50% 팔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걔네들 무조건 팔리면 다 팔아요. 근데 제대로 된 애들은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5%면 5% 만약에 물량 푼다고 하면 2년 3년 락업 걸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6개월에 있다가 20%씩 풀린다.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자폭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애들한테 어떤 사람들 사기꾼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20%씩 푸세요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또는 제대로 된 애들은 예, 순서를 만듭니다. 순서. 예. 상장이라는 더 큰 시장 진출을 하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해볼게요. 그 6개월 동안 락업이 6개월 있다가 락업 해제된다고 치면 100% 이런 애들은 6개월 안에 대형 거래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거래소랑 이미 협의가 돼 있거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원이라고 칠게요. 그냥 한국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코인원에서 6개월 안에 우리가 업비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규모로 치면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인원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업비트를 가서 락업 해제가 된다고 진행해 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물량이 엄청 많으면 못 받아주겠죠. 하지만 업비트가 간다고 치면 업비트 정도 갔을 때는 그 정도의 이 사업이 검증받은 거고 고객들이 봤을 때도 이거 괜찮은 코인인가 보다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코인원에 있던 코인이 다른 거래에서 상장한다고 하는데 뭐 저기 L뱅크에 간대. 이거 망한 거예요. L뱅크에서 받아줄까요? 절대 안 받아주죠. L뱅크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L뱅크에 있는 고객들이 안 받아주죠.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제대로 된 애들은 이런 시스템에 이런 형태를 안 해요. 다 계산합니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냥 산수할 줄 알면 손해 보지 않는 만큼의 또는 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요. 그러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량의 물량만 유통을 하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유통을 하고 또는 기간이 아주 오래, 진짜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대형 그 코인들을 보면 5년 동안 락업을 해제시켜주는 이런 베스팅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거래소들은 상장을 할 때 조건이 그거예요. 조건이라기보다 뭐 검수하는 게 그거예요. 검수하는 부분의 하나가 베스팅 플랜이라고 봅니다. 니네 코인이 언제 어떻게 락업이 해제되냐, 유통량이 되냐 체크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에 이상한 코인들은 초반에 5%씩 풀려있고 6개월 있다가 다 100% 풀린데 그게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이거 100% 망하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받아줘요. 더 이상 큰 거래소 못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또 그 다음은 뭐냐?